오셨어요? 제가 원래 저 깽가리 치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이게 라디오 방송 또 녹화까지 있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얌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소은 기자입니다. 네, 광주가톨릭 평화방송에서는 삶에 지친 분들의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자 인문학 특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강의 주제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웃음인데요. 오늘 함께할 김영식 교수님은 인간은 기쁨을 느낄 때 웃고 그 기쁨은 우리 몸에서 자연 치유력을 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웃음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그 웃음에 가까이 가는 힐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강사인 김영식 교수의 양력을 소개해드립니다. 웃음 치료사인 교수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고 명강사에 선정됐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유럽 등 많은 해외 초청 강연도 다녀오셨습니다. 또 자연치유 웃음요가, 웃음요가로의 초대, 웃음으로 소통하라 등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대한민국 무궁화평화대상 등도 수상하셨는데요. 현재는 남부대학교 무도경호학과 교수로 웃음인성 교육센터장도 맡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인문학 특강은 유튜브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특강이 끝난 뒤에는 방송국 공식 SNS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오늘 인문학 특강 실황은 내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방송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강의는 녹음되고 있으니까 혹시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음으로 됐는지 전원은 꺼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인문학 특강을 정성스레 준비해 주신 웃음치료사 김영식 남부대학교 무도경호학과 교수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여기 홀이 그냥 좁을 정도로 예,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여기 오신 분들보다 요즘에는 온라인 또 오프라인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방송을 또 보고 계십니다.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의외로 고국에 있는 방송들을 많이 보고 또 듣고 계셔요. 참 감사한 일이지만 외국에서 30년 이상 교포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의외로 우울증이 많이 오십니다. 고국을 또 고향을 가고 싶지만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질병이나 질환 또 국제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꼬이다 보니까 고향에 오는 게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우울감을 호소를 하셨어요. 특히 코로나19 시대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 교포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방송을 많이 보시고 또 응원의 글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면서 보람도 있었고, 또 오늘 이렇게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인문학 특강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아마도 세상에 웃음의 씨를 많이 더 뿌리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인생의 아름다움을 신이 주신 선물, 이 웃음이라는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냐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박수를 쳐주셨는데, 박수 소리를 들으면 저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수많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강의도 해보고 또 초등학교에서도 해보고 많은 곳에 가서 강의를 해보지만, 일단 첫 번째는요, 박수 소리를 들으면 그 조직이 얼만큼 건강한지를 알 수 있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건강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웃음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행복하게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유치원 어린이들은 웃음소리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정말 많이 웃죠. 하루에 뭐 3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다고 하죠. 시도 때도 없이 웃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은요, 무슨 질문을 하면은 목에 핏대가 쓸 때까지 막 악을 쓰고 대답을 하죠. 네. 근데 건강이 안 좋을수록, 또 자신의 행복도가 떨어질수록, 또 머리에 지식이 많이 들어갈수록 웃음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 순수하다는 것은 행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박수도 정말 잘 치고 정말 잘 웃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박수를 치면서 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좋습니다. 예, 벌써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인사를 할 거예요. 오늘 강의를 제가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웃음의 씨를 뿌리고 그 꽃을 피워가는 남자, 대한민국 웃음 박사 김영식입니다 하고 박수를 치고 웃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저하고 박수 치면서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이 남 웃을 때 쳐다보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 보지 마시고 그냥 박수 치고 한번 웃어보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자, 박수 준비하시고.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웃음의 씨를 뿌리고 그 꽃을 피워가는 남자, 대한민국 웃음 박사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웃고 나니까 어때요? 후련하시죠? 기분이 어때졌어요?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자, 다 같이 해보실까요? 기분 좋다. 기분 좋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성질이 제일 급해. 기분 나쁘면 칵 죽어버려요. 예. 작년도 통계를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사망을 한 사람이 약 22,000명 정도가 됐어요. 1년에. 그런데 우울증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약 26,000명 정도가 됐어요.
지금 그만큼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 거기에다 또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성질이 급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네?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기분이 나빴다고 칵 죽어버려. 예, 또 재미없으면 죽어요. 또 사람이 재미없어 죽겠다는 말을 우리 흔히 많이 듣잖아요. 예. 여러분, 인생이 재미없으면 뒤로 죽어. 강이 재미없으면 앞으로 죽어. 예. 강이 재미없어서 죽은 사람은 본인도 살라고 노력은 해. 노력은 하고 이렇게 버티는데 5분에 한 명씩 죽어버려. 근데 또 그런 사람은 강이 끝나면 또 잘도 살아서 돌아다녀.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첫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재미에는 즐거움도 있겠고 기쁨도 있겠죠. 그렇죠?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돈 벌어요? 왜 열심히 일해요? 왜 땀 흘려서 일해요? 즐겁고 재밌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더라.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즐겁고 재미만 있으면 이게 되나?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느냐면은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없을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 어때요?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하나는 재미, 하나는 의미. 그래서 저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나에게 수업을 받고 나서 대체적으로 그래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받았는데 너 뭐 배웠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매 시간마다 한 가지만 말합니다. 물어봅니다. 행복이 뭐라고? 그러면은 재미, 의미.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삶이 행복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래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와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것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라는 사람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을 시켜야 될까? 30년 정도 됐어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일을 시작한 게 20대 후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할까? 또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인식시킬 것이냐가 참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는요, 이 웃음이라는 것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약간 거리감이 있고 터부시했던 그런 분야예요. 우리 말이 있어요. 응? 우리 말 중에는 야, 웃기지 마라. 웃기고 있네. 너 웃기냐? 지나가는 참새를 보고 웃으면 부정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암, 뇌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자살 이러한 질병에 노출이 많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웃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암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그 주인의 마음이 차가운 걸 좋아해요. 암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찬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냉장고가 우리 생활에 참으로 편리하지만 자꾸 찬 것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서 어땠어요? 우리 몸의 온도는 낮아졌단 말이죠. 36.5도라는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찬 것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몸이 냉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암세포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됐던 거죠. 자, 우리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화 안 나는 일 없잖아요. 화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꾸 머리로 열이 푹푹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뇌출혈도 많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압력솥을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솥이
밥이 끓을 때 나중에 이 쌀이 제대로 익으려면 어떻게 해요? 꼭지가 딱 떨어지면서 피쉬 바람이 빠져줘야, 이 압력이 빠져줘야 밥이 제대로 익어.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화가 났을 때 나중에 어딘가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미안하니까 자꾸 찔러. 미안해, 미안해 하고 찌르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마 하다가 자꾸 옆구리를 찌르니까 바람이 빡 빠지잖아. 픽 하고 빠지잖아. 웃음이 탕 빠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웃음이라는 한자가, 웃을 소자라는 그 한자가 대죽자에 허리 구부릴 요자야. 대가 허리 구부릴 때 나는 소리, 이게 대가 이렇게 부러질 때 바람 빠지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공간 때문에 그때 나는 소리와 같다. 그래서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의서를 보면 웃음은 심장의 화를 제거하는데 명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화, 이걸 빼낼 수 있는 것은 웃음이 명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장질환, 또 자살, 마음이 어두운 거죠. 우리가 우울하다, 이거는 어때요? 마음이 어둡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묻지마 폭력이라든가 정말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이 사회를 엄청 두려움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이게 전부 뭐예요? 은둔형 외톨이들이 부정적으로 변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웃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웃음을 잃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웃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이 유머라는 걸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만이 이런 웃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동물들은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웃어요. 또 미소를 짓죠. 여러분, 우리 이 얼굴에는요, 가장 빠르게 행복감을 올려주는 꼬리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꼬리와 무슨 꼬리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위에는 눈꼬리, 아래에는 입꼬리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두 꼬리가 가까워지면 뇌는 행복도가 올라가요. 근데 두 꼬리가 멀어지면 불행지수가 올라갑니다. 자, 3초만 저하고 같이 해보시는데 3초만 저를 따라서 두 꼬리를 가깝게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네. 자,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하면 두 꼬리를 가깝게 하고 옆 사람을 한번 봐볼까요? 하나, 둘, 셋. 예. 웃지 말라고 해도 옆 사람이 나를 미소 짓고 쳐다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순식간에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면 3초만 투자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이 3초 웃음의 기적이라고 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집에 들어갈 때 3초만 그 문 앞에서 환하게 미소를 짓자. 그리고 나서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내 가족에게 여보, 아들, 딸 나왔어? 이렇게 환하게 웃어보자 이거예요. 오늘 당장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안에 난리가 날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은 성질을 냅니다. 하던 대로 해라.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 남편이 웃고 들어가면 아내는 또 겁을 먹습니다. 뭐 사고 쳤어? 예. 처음에는 그런 반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보고 내일 해보고 모레 해보고 그래서 매일 내 스스로가 먼저 변화를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할 때 마음이 몸이 천리말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 내 사랑하는 남자가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 저기 고속버스만 보여도 그 추운 겨울에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갔는데 발이 동동동동동동동동 하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그 사람이 보이면 그렇게 좋았어요. 만날 때도 좋았지만 헤어질 때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는 환한 웃음으로 손을 흔들어 줬어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한 10년 살다 보니까 눈만 맞으면 싸우네. 그게 왜 그러느냐? 사실은 내 욕심이 많았던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나와 똑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많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두 사람의 성격이 살아온 모습이 외모가 서로 달라서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다름이 틀림으로 바뀌어본 거야. 왜 당신은 그게 틀리냐?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을 틀리게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문제가 되더라.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정말 사랑할 때는 두 사람 사이에 웃음이라는 게 정말 많았어요. 특히 여성들은 멋진 남자를 보면, 마음에 드는 남자를 보면 웃음소리가 커집니다. 별로 웃기지도 않은 말 했는데 엄청 웃으다. 어머! 어머 정말 재밌어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럼 그때는 뭔 말만 하면 막 깔깔깔깔 웃고 너무 좋아해요. 여성들은 원래 그래요. 좋아한다는 표현을 웃음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남자다. 그러면 어쩌냐면 웃지 않습니다. 아무리 웃겨도 너 웃겨봐라. 내가 웃나 보자. 절대 안 웃습니다. 그리고 맨날 휴대폰만 만지작 해요. 친구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야 10분 후에 전화 좀 해. 미쳐버리겠다. 나 좀 구해줘. 그래가지고 10분 후에 전화가 오면은 깜짝 놀라면서 전화를 받아서 정말이야? 어머 어떡해. 나 깜빡 잊어버렸어. 어머 있잖아요.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요.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하고 주랭랑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부터 변하자는 거죠. 여러분 또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에 내 삶의 웃음이 사라졌을 때 과연 누구의 잘못이며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 3초만 이제는 내 가정에 들어갈 때 또 나 홀로 살더라도 내 보금자리에 들어갈 때는 정말로 신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그 생각으로 축복받은 느낌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그 문은 축복의 문이 될 것이고 사랑의 문이 될 것이고 평화의 문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띠띠띠띠 누르기 전에 자 3초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나서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보자. 바로 이것이 내 가정을 또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우리 얼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평수에 우리가 5만 가지 상이 다 있다. 네. 그 상 중에 제일 큰 상은 무슨 상이냐? 바로 웃을 때 나오는. 네. 그래서 소문 만복내라 그랬어요. 웃는 문으로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 네. 모든 복은 내가 먼저 웃었을 때, 내가 세상을 향해서 웃었을 때 세상이 나에게 문을 열어준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내 가슴의 안쪽에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손잡이를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세상이 들어오지, 세상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려고 손잡이가 밖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웃어봐라. 그러면 세상이 다 나에게 들어올 것이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웃는 걸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웃는 걸로 학점을 줘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4명씩 시험을 봐요. 그러면 4명씩 나와서 준비 시작하면 4명이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이렇게 계속 웃으면 제가 딱 보고 있다가 B 플러스 C, A 플러스 A 제로 이렇게 점수를 줘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는 기준이 있다. 여러분, 건강에 좋은 웃음의 기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크게 웃자. 길게 웃자. 온몸으로 웃자.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크게 웃자. 길게 웃자. 온몸으로 웃자. 예. 이 3가지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큰지, 호흡을 길게 하는지, 박수를 치고 온몸으로 웃는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웃을 때 눈빛을 봅니다. 그러면 정말로 웃는 사람은 눈꼬리가 아래로 쳐져요. 그러면서 눈동자가 10초 정도가 지나가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웃을 때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자지러지게 웃는다. 자지러지게 웃는 놈은 매를 때려도 안 아파. 왜 그럴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증을 경감시켜 준다 이 말이죠. 이걸 응용해서 만든 게 웃음 치료법이고, 수많은 암 환자들이나 병자들이 이 웃음을 따라서 할 때 통증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천연 마약이라고 하고 천연 진통제라고도 하는 게 바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웃을 때 A나 A 플러스는 보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거의 눈이 넘어가고 눈꼬리가 아래로 쳐지고 정말 신나게 웃어요. 그러면 딱 보고 너는 A나 A 플러스를 줍니다. 자, B는 어떤 학생들이 B를 받느냐? 눈을 보면 알아, 이것도. 눈은 안 웃어. 근데 먹고 살라는 의지는 강해. 그래서 박수 많이 치고 막 목소리 큰 거야. 근데 눈은 안 웃어. 으아! 하고 웃는데 그 애처럼, 애잔함, 먹고 살라는 의지, 이게 강하니까 이 학생들은 B나 B 플러스를 줘요. 근데 C를 맞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목에서 걸려. 웃음이 걸려. 이렇게 웃는 애들이에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우리 이제 엄마나 부모들이 봤을 때 짠하지. 저걸 올려치면 될 것을.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타고난 성향도 있고 평소에 웃음을 많이 웃지 않는 사람들은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성격적 유형이 있어요.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웃으면서도 생각을 해. 쪽팔려. 창피해. 내가 이때 꼭 웃어야 될까? 엄마가 아침에 나한테 잔소리해가지고 진짜 짜증나네. 뭐 이런 생각들이 온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안 웃어지는 거야. 그 벽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색해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그래, 크게 웃어야 돼. 그 다음이 뭐였더라? 계단 내려가다가 잊어버렸네. 집에 가서 접시 닦으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노래로 만든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으면 시작.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으면 엔돌핀이 팡팡팡 솟아오른다. 엔돌핀이 팡팡팡 솟아오른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너도 웃고 나도 웃고
우리 모두가 웃으면 시작. 너도 웃고 나도 웃고 우리 모두가 웃으면 엔돌핀이 팡팡팡 솟아오른다. 어이! 엔돌핀이 팡팡팡 솟아오른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암 환자들한테 이 노래를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맨발 걷기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 맨발 걷기 할 때 무릎을 살짝 응? 3박자로 누르면서 응? 너도 웃고 나도 웃고 우리 모두가 웃으면 아리아리랑 이렇게 걸어가면 어때요? 무릎에 힘도 생기고 얼마나 흥겹게 하겠어요? 원래 우리 민족은요 3박자에 아주 특화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힘을 쓸 때는 전부가 다 3박자예요. 예? 이거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5000년 역사를 거쳐서 우리 유전자 속에 힘을 쓸 때는 3박자예요. 여러분 학교 안 나와도 한다니까요. 둘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쌀가마를 들을 때 눈 딱 맞추고 하나 둘 으이! 하나 둘 셋 할 때 힘을 쓴단 말이에요. 이놈이 미국 유학을 갔다 와버렸네. 1, 2, 3, 4 하면 아버지는 하나 둘 셋 하고 올라왔는데 아들은 1, 2, 3, 4 하다가 아버지가 허리 삐어볼 거 아니에요. 네. 뭐든지 3세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해보세요. 나중에 맨발 걷기나 걷기 운동을 하실 때 3박자로 이렇게 걷는 습관을 하시면 힘이 계속 생기더라. 무등산을 올라갈 때도 3박자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웃음도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하면 훨씬 더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뭔가 웃음을 좀 더 즐겁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뭐 TV에서 뭐가 좋네 나오면 대한민국 사람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것만 먹어보라 3개월 동안.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을 LA를 갔어요. 그랬는데 LA를 갔는데 그 귀리 있잖아요. 귀리. 귀리가 또 다른 말로 뭐죠? 오트밀? 아, 또 영어를 좀 아시네. 귀리가 뭐 건강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어요. 세상에 미국을 갔더니 마트에 한국산, 그러니까 그 외국 거 안 먹어. 또 우리 교민들은요 국산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한국산 귀리가 그때 바닥이 나버렸어요. 전부 귀리만 먹는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뭐가 좋다 하면 이거 지금 맨발 걷기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에 이건 진즉했어. 우리 아버지는 신발도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다 맨발로 댕겨 집세기 신고. 그러면 그때 그 조선시대 때는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40대 못 넘기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전부 벗고 다니요. 요즘에는 심지어 아스팔트에서도 맨발로 벗고 가는 사람이 있어. 네? 내가 없으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이 기준점이 없으면 남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맨발로 계속 걸으면 좋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서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요즘에 뭐 황토끼를 잘 만들어 놨지만 아무 데서나 걸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출혈이 발생하고 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제일 이 역효과 안 나는 게 뭐예요? 웃음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코로나 한 3년 반을 마스크를 쓰고 다녀버리니까 얼굴 근육이 퇴화가 돼버렸어요. 일본에서는 이 근육 올려주는 연습, 미소 짓는 연습을 30분 받는데 얼마냐?
7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을 주면 30분 동안 이거 교육을 시켜줘.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것을 돈 내고 받아.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사람이 웃지 않으면 이 근육이 퇴화돼서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웃으려고 하면 어색합니다. 안 올라가요. 어떤 분은 쥐나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떨어. 안 올라가. 평소에 안 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걸어가다가 거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딱 보고 3초만 이렇게 웃으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걷기 운동을 하시다가 웃고 싶다. 그럴 때는 휴대폰을 꺼내세요. 귀에 대고 걸어가면서 계속 웃고 가세요. 그러면 남들이 생각했을 때, 야, 저분은 집에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근데 휴대폰을 안 대고 그냥 이렇게 계속 웃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앰뷸런스가 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또 무료 입소가 가능하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게 편해지게 됐어. 왜? 남을 아는 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눈을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은둔형 외톨이들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바꿔야 되겠다 해서 만든 웃음법이 있어요. 여러분 박수 준비해 보실까요? 박수를 딱 치지 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운드가 없는 웃음이에요. 이렇게 가고 소리도 내지 마. 근데 효과는 엄청 좋아. 어떠세요? 기분 좋아졌죠? 자, 한 번 더 시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언제 하면 좋냐면은 밤에 걸을 때. 나 안 보이잖아. 그때 가면서 하고 하세요. 그 다음에 밤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강도를 만났다거나 누가 나를 덮치려고 한다. 그러면은 손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떠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살짝 떨면서 계속 웃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혀를 약간 빼면 더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웃다 보면 이제 침샘에서 침이 좀 나옵니다. 그 엑기스가 나오면은 그 사람이 더 놀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화를 해줍니다. 앰뷸런스를 불러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집 주소만 대면 돼요.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웃음은 최고의 호신술입니다. 제가 남부대학교 무도경호학과 교수입니다. 제가 합기도 공인 8단이에요. 8단이면 40년 정도 운동을 했어요. 예, 제가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어도 웃다가 병원 간 놈 많아요. 예, 굉장히 빠르죠. 이게 탁 자세 잡는 순간 들어가면서 타점이 탁 정해져요. 칼을 들고 들어오면 그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본다니까 들어오는 게. 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요, 저희는. 그런데 제가 주먹을 쥐고 쭉 살아봤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주먹을 쥐고 살다 보니까 내 마음도 이렇게 굳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고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단체 사진을 찍으면 전부가 어떻게 찍냐. 자, 화이팅 한번 하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전부 나가자 싸우자 죽자! 네, 전부 이러고 사진을 찍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다 싸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다 나만 중요하고 내 자식만 중요하고 건들기만 해봐라. 네,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조금만 볼륨 올라가면 바로 싸웁니다. 사람들이. 바로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꾸자는 이야기야. 주먹을 쥐고 살던 우리 삶을 두 손을 펴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한 거 봤어요? 여러분 성당에 가서 기도할 때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시고 에이! 뭐 이렇게 하는 분 봤어요? 다 온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모으죠. 근데 더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았던 손을 친단 말이야. 어? 그러면 더 좋은 소리는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리가 있어요. 이 우주의 기본적인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나를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나, 아자라고 그러죠. 아. 영어도 똑같아. 나를 뭐라고 불러? 아이. 그렇죠. 그리고 내가 씨가 돼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뭐라고 불러? 아기라고 불러. 아기. 그렇죠? 우리 민족의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아리랑이에요. 내가 뭔가를 알았어. 알았단 말이에요. 자,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내 씨를 뿌려주신 분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지구의 소리의 근본은 뭐냐면 아예요. 아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좋고 좋으면 내 안에 불같은 열정이 팍 올라오겠죠. 여러분, 우리 지구가 안에서 열이 나면 어디에선가 터지겠죠? 그게 뭐예요?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부에 있는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한마디로 열을 빼내는 작업이 화산 폭발이에요. 그럼 바깥에는 어떻게 청소를 하겠어요? 태풍이라는 걸 가지고 밖에 청소를 다 한단 말이에요. 바다도 뒤집어 엎고 한번 청소를 다 하는 게 자연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좋고 좋아서 팍 올라왔어. 그래서 아라는 글자에 뚜껑이 하나 위로 솟아. 그러면 뭐가 돼요? 하. 그래서 내가 좋고 좋으면 하하하하하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아버지를 뭐라 그래? 할아버지라고 그래. 히읗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솟아서 올라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느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스맨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감사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 복음이요. 복된 음성이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라 이 말이에요? 박수치고 웃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당에 나오는 일은 기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 한국의 이 천주교가 제사 지내는 것 같아가지고 전부 잘못했습니다. 전부 올 때 그냥 손에는 묵주는 들기는 들었으나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심각한지 심각하셔.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4시 반이면 꼭 일어나서 아침 조배를 몇 년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한테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통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해준대. 그래 제가 엄마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한번 내 앞에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얼굴에 그냥 온통 힘을 주고 찡그려 갖고 기도를 하시는 게 그 간절함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봤을 때 딱 보니까 안나 집에 왔더니 온 인상을 쓰고 무엇을 그렇게 주라고만 했어. 무엇을 그렇게 주시옵소서. 어떤 놈은 또 울어 안 준다고. 주시옵소서. 안 준다고 울고. 이러니 예수님 왔다가 보니까
짜증이 나. 아니 다 만들어갖고 줬지 않냐 이 말이요. 너 다 누리고 먹으라고. 날아가는 새도 먹을 거 다 줬고, 기어가는 군뱅이도 먹을 거 다 주고, 너가 낙곡식 다 곡식 주고 햇빛 주고 다 줬는데 또 주라고 난리야. 또 안 준다고 울어요. 그래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짜증나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 응답이 안 온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어렸을 때 보면은 아침에 어떤 놈은 꼭 징징 짠 놈이 있어요. 아빠 일로 500원만 주라고. 내가 그래봐도 못 나간다. 너 어떻게든 맞았다가 이러더라고. 그럼 아버지가 성질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놈은 또 맞아요. 아침에 아빠 출근하고 있는데 짜증나게 운다고. 너가 맞지 않아. 근데 셋째 딸은 절대 안 그래요. 아빠 나 과자 다 먹게. 1,000원만 주세요. 아양을 떨고 하면 어째. 오면 내 새끼야 이리 오이라.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2,000원 줘버려. 1,000원 주라 그랬는데 2,000원 줘본다니까. 웃는 놈한테는 복이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기도 방법을 조금 바꿉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내가 기도 바칠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메 좋은 거 하고 또 막 웃어라 이 말이야. 웃고 나서 기도를 바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한다냐. 나는 그렇게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머니 아들이 그렇게 하고 한다니요. 나라고 안 쪽팔리겠어. 나라고 사람들 앞에 가서 무엇이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웃음 박사 김영식입니다. 솔직히 나도 천불이 나요. 솔직히 나도 쪽팔려 죽겠어. 그런데 저 지갑에서 내 지갑으로 돈 옮기려면 이보다 훨씬 더 쪽팔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보다는 웃는 것이 돈이 더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기도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호를 긋고 나서 막 웃었대. 2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 어머니하고 한 말을 잊어버렸어. 이제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새벽 5시나 4시 반에 부모님 집에서 전화 오면 자식이 얼마나 놀라는 줄 아시죠? 잠을 자고 있는데 5시도 못 되었는데 전화가 와버렸어.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 여보세요? 딱 받았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대화버렸다 대화버렸어. 이제 응답이 와버렸구만. 내가 요즘에 속이 안 좋고 재미있는 것도 없었는데 네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할 때 나 혼자 내심 막 웃었다. 그랬더니 내 안에서 왜 이제 왔냐고 그러더라. 나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안에 있는 나는 그토록 내가 이렇게 웃어주기를 바랬는데 내가 안 웃어주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옥죄고 있더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펴지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내 자식이 집에 들어올 때 얼굴이 환해가지고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환하게 들어오면 어때요? 모든 시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고생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런데 자식들이 집에를 들어오는데 우울하게 들어오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릴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혹시 뭔 일이 있을까? 방 앞에 가서 이렇게 귀를 대고 들어봐. 그럼 또 울고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가. 땅이 다 꺼져버려. 그런데 자식들이 들어올 때 환하게 웃고 들어와 봐. 모든 시름이 다 가셔. 그래서 이 3초 웃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20평, 30평 그 아파트 한 칸 살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정말 이 잔치였어, 잔치. 눈물이 났고, 또 대출금 아직 남았지만, 그거는 또 갚으면 되고, 일단 17평에서 32평으로 오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야.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그 축복이 지옥으로 바뀌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이거지.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웃음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웃으면 웃을수록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콧구멍에다가 그 생명을 불어넣어 줬을 때 우리는 드디어 그때부터 숨을 쉬고 몸이 따뜻해졌잖아요. 따뜻하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건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차가워지면요, 이미 그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웃음이라는 거예요. 미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움직임이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중요할까요? 숨 잘 쉬는 게 중요할까요? 예? 대답 안 하는 분은 지금 밥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1번 나는 밥 먹는 게 중요하다. 2번 나는 숨 잘 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다 답을 말해줬죠? 2번 손 들어주세요. 1번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 숨 잘 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밥은 3끼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러나 숨은 30초 이상 끊어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숨도 2가지가 있습니다. 배꼽을 기준으로 배꼽 아래로 쉬는 숨이 있고 배꼽 위로 쉬는 숨이 있다. 1번 배꼽 아래로 쉬는 숨, 2번 배꼽 위로 쉬는 숨. 자, 나는 배꼽 아래로 쉬는 숨이 중요하다. 손 들어주세요. 예. 나는 배꼽 위로 쉬는 숨이 중요하다. 손 들어주세요. 자, 배꼽 아래로 쉬는 숨은 어떤 숨이냐?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을 보고 많이 쉬는 숨, 말 안 듣는 놈 보고 많이 쉬는 숨. 무슨 숨? 어휴. 자, 한숨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분이 오늘 휴대폰을 바꿨어. 지금 자랑 치려고 소리를 낸 것이니까 박수 한번 쳐줘요. 그래요. 휴대폰 바꿨다고 자랑한 거예요. 오늘 가시기 전에 음료수 한번 딱 쏘고 가시죠. 이분들도 다 휴대폰 새 걸로 하고 싶은데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했는지 어떻게 바꿨어. 우리는 축복해 줘야 돼. 그리고 혹시 성당 다니시면 신부님한테 가서 축복 받고 그러세요. 그래야 스팸이 많이 안 와요. 자, 그래서 배꼽 아래로 쉬는 숨은 한숨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마이너스로 바꾼다. 나도 모르게 내 에너지가 빠질 때는요,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가 많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좋지 않는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좋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1번은 웬만하면 하시지 말아라. 자, 2번 배꼽 위로 쉬는 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웃숨. 웃숨. 웃숨이에요. 위로 쉬는 숨이다 그래서 웃숨인데 이게 한글의 변천을 보니까 변해서 웃음이 됐더라고. 연음 법칙에 의거해서 웃숨이 웃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의보감이라는 의서에도 웃숨은 심장의 화를 제거하는데 명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웃음의 근원은 어디냐면 아랫배 단전입니다. 이 단전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가슴 흉선을 타고 나와서 목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가슴에 있는 스트레스, 목 쪽 갑상선에 있는 스트레스들을 쭉 빼낼 수 있는 게 바로 웃음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우리 세포를 자극합니다. 우리 세포가 60억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하죠. 이 세포의 근본은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래, 우리 몸의 70% 이상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물도 사람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죠. 물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어때요? 물이 육각수로 바뀐대요. 그래서 기도했던 물은 성수라고 하죠. 예. 그 물은 오랫동안 놔둬도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은 물은 살아있어. 그럼 내 몸은, 내 세포들은 어떤 소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질환에 걸리더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가장 짧은 단 한 단어로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하하하예요. 그래서 아랫배에서부터 이렇게 굴려서 나온단 말이에요. 같이 해보십니다. 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이 소리를 많이 하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스트레스도 다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힘이 바로 웃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웃으면서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흔히 영구적 위기의 시대라고 해요. 2022년도 영국의 콜린스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에서 그 해에 2022년에 가장 많이 썼던 단어,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하나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영구적이라는 단어와 위기라는 단어를 합친 영구적 위기라는 단어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그럼 이 영구적 위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 지구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있고 포탄이 터지고 있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일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전쟁의 위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두려운 지금 위기 중에 하나는 바로 기후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몇 년 사이에 듣도 보도 못한 지금 기후를 만나고 있어요. 눈이 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눈이 와버릴 때가 있고, 비가 오는데 30일, 50일 그냥 주야창창 비가 내려버리고, 햇볕이 한번 찌면은 50일 동안 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장렬하게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아래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미약하기 그지없더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러한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과학자들마저도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 지금 서울에서는 빈대가 옛날에는 사라졌던 빈대가 막 나왔죠. 11월에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송충이가 극성을 부리고, 10,000년 전, 5,000년 전에 죽었던 그 바이러스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위기가 우리에게는 닥쳐올 것이다.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한 또 질병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또한 우리와 밀접한 금융 위기들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우리는 위기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존재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매일 두려운데요. 그럼 매일 우리는 두렵게 살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머는요, 신기하게도요, 전쟁 속에서 유머가 제일 많이 생긴대요. 인간이 극도의 고통에 있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유머를 만들어낸답니다.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총알이 날아들고 포탄이 터지는 그 속에서도 두 놈이 담배를 피우면서 농담을 합니다. 10초 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둘이 농담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가장 나약하고 가장 힘들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극복하라고 준 게 뭐냐면은 웃음이라는 씨앗을 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극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는 힘, 그 작은 움직임 3초 안에 바꿀 수 있다.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그 3초. 이렇게만 하면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해야죠. 자, 요즘에는 인공지능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면 손자들 맛있는 거 사주려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뭐 기계가 한 대 있는데 걔가 무엇을 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도 안 오지. 또 뭘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지. 그래서 서 있었어요. 다른 사람 올 때까지. 이거 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기계가 어느 하나가 오작동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10년 전에 어디 시골에 농협을 갔는데 그 10년 전에 어르신들한테 농협에서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폰뱅킹 하는 법, 전화로 돈을 보내는 법을 교육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돈 찾는 기계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 이거 배우셔야 돼요.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은 젊은 친구들은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모든 게 다 됩니다. 네. 심지어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10년, 20년 전에는 경제적으로 뒤졌지만 지금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의 16억의 인구가 전부 QR코드 하나면 끝나버립니다. 시장에 가서 야채를 사면 2,000원을 줘야 되는데 QR코드에다가 딱 누르면 2,000원이 그 할머니한테 갑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도 깡통 대신 QR코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안타까운 거지에게 1,000원을 줍니다. 1,000위엔을 주고 싶으면 거기다가 1,000원을 입력해서 QR코드에 하면 띠 하고 그 사람한테 1,000원이 갑니다. 지금 중국은요, 모든 시스템이 AI화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5,000명이 동시에 나와도 5,000명을 다 사진 찍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신상 명세가 몇 초 안에 딱 떠버립니다. 그게 무엇이 가능하게 하느냐? 바로 이러한 AI가 가능하게 합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아이스크림 자판기가, 무료 자판기가 나왔답니다. 이 자판기는요, 백화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니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10초만 웃으면 아이스크림이 공짜입니다. 그래서 저 모니터 앞에 가서 이 아가씨가 하는 것처럼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스마일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더니 스마일 게이지가 15초 정도 지나가니까 딱 자기가 원했던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나오더래요. 근데 고객은 공짜예요. 고객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백화점으로 쇼핑을 하러 들어가요. 뒤에 줄이 50m 정도 서 있습니다. 자, 고객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이스크림 값을 내줘야 아이스크림을 계속 제공을 하겠죠? 자, 누가 아이스크림 값을 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 또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의적으로. 네? 누구요? 아, 내가 낸다고. 나는 공짜인데요. 아, 쇼핑, 그러니까 몰래 그 고객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이야기.
어떤 분은 이렇게 답하신 분도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준대. 그런 분도 있었어요. 자, 여기에는 굉장히 창의적인 마케팅 기법이 숨겨져 있었어요. 자, 이 화면을 보고 막 웃고 있는데 여기는 화면을 제가 일부러 자른 거예요. 저 화면 하단에 광고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본 그 광고는 내 뇌에서 좋은 제품으로 인식이 되더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네. 그래서 웃으면서 봤던 그 광고, 그 우유, 음료수 이러한 광고가 아이스크림을 달달하게 먹으면서 밑에 식료품 가게를 갔더니 내가 쇼핑을 하려고 봤는데 아까 그 봤던 그 제품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손을 가게 만들어. 그러면은 제품은 더 잘 팔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값은 누가 대주느냐면 광고를 게재하는 그 회사들에서 광고료를 내면 고객들은 무료로 웃고 기분 좋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던 제품이고요. 위에 보시는 거는 웃음 게임기입니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IBM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레스토랑을 들어가는데 문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저쪽 문이 있고 뒤쪽에 또 문이 있어요. 출입문이 두 개인데 각자 웃음 게임기 앞에 서면 모니터가 보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게임을 시작을 버튼을 누르면 두 사람이 박수를 치고 웃어요. 그러면 기계가 인공지능이 두 사람의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당신이 93점, 당신은 87점 맞았어요. 그럼 93점 맞은 사람에게 레스토랑 할인 쿠폰 20%짜리가 떨어집니다. 최근에 어떤 게임이 또 생겼냐면요. 이런 게임도 생겼습니다. 초콜릿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이 게임기는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광주하고 서울에 이 기계가 있어. 그럼 그 기계 앞에 가서 그냥 내가 게임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계를 스타트를 누르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하고 게임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단이 뜬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터치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오고 두 사람이 웃음으로 게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기게 되면 여기에서 초콜릿이 나옵니다. 이런 기계들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웃으면 시동 걸리는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운전대 위에 도가 있다. 여러분, 운전대 잡고 화 안 내는 사람 있어요? 운전대 잡고 성질이 급해지지 않는 사람 있나요? 대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를 닦으려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면벽수도 10년 하고 나왔는데 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쌍욕이 나와버렸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 그래. 내 마음을 닦았는데 운전대 잡고는 절대 마음이 안 닦여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운전대 위에 도가 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사람은 진짜 도인이다. 그래서 제가 또 개발한 게 있어요. 신호등 앞에서 웃는 하회탈 웃음이라고. 여러분,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에 걸렸을 때 파란 신호등 바뀔 때까지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대한민국 남성들은 중풍이 나더만. 성질이 급해. 빨리 가고 싶어 막 덜덜덜 떨어. 여자분들은 그 짧은 사이에 얼굴 반쪽 화장을 끝내더만. 이거 깜빡 잊고 그냥 내렸다가 아수라백작 된 사람도 있어요. 자, 바로 그때 우리는 저 빨간불이 내 삶의 빨간불이 아니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고 빨간 신호등에서 파란 신호등 바뀔 때까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눈만 빼고 가려, 얼굴을. 그러면 내가 뭐 한 줄 모르거든요. 빨간 신호등에서 파란 신호등 바뀔 때까지 웃는 거야. 이렇게 웃다가
바뀌면 그냥 가 또.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렇게 15초에서 30 정도를 웃으면 20분 정도 몸은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이렇게 웃음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드디어 디지털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공지능 시대로 이미 진입을 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미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세상은 이미 판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잘 읽어내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웃음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 어이 친구 나요. 한번 웃어줄게. 웃어줘 보세요. 그쪽에 있는 친구는요 자연스럽게 웃음이 납니다. 그런 좋은 웃음 친구가 나부터 한번 되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이 컬러링도 웃음으로 바꾸고, 네, 제가 웃는 모습들을 많이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이런 사진을 보내주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분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 보내면 좋아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그게 어색해집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면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사진 찍지 마!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내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 카메라를 향해 웃어주면 그 카메라는 나에게 웃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세상에 뭔가 변화를 주면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 응답을 해 줄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요즘에 뭐 약도 많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이라는 한자를 봤더니 즐거울 낙자와 풀초자가 합쳐진 글자가 약이라는 한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즐거움이 풀처럼 피어오를 때 진정한 약이다. 이거는 성경책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면 돼요. 습관적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 남자분들한테 나이 60 넘으면 딱 한 가지만 날마다 운동처럼 해라. 그게 뭐냐? 거울을 보고 연습하시라고 그래.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이것만 연습하고 사세요. 그래서 아내가 밥을 차려주고 된장국 끓여주면 절대 간 보지 마라. 나이 먹어서 간 보다 죽은 사람이 많아요. 간 보다가 짜니 뭐 싱겁니 30년 동안 된장국을 그렇게 끓여도 우리 엄마보다 못 끓인다고 바로 밥상이 엎어지죠. 그러면 너희 엄마한테 가거라.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리 따라가거라. 그래서 간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절대 간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남을 간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부터 감탄해줘라 이 말이에요. 아내가 된장국을 끓이든 김치찌개를 끓이든 뭘 차려주면 숟가락 들지 마라 이 말이야. 무조건 맛있겠다 이 말만 하면 절대 안 쫓겨난다. 자, 우리 여기 오신 남자분들, 자, 양손 올리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자, 하나 둘 셋. 여기 온 분들은 절대 안 쫓겨납니다. 여기 올 정도 되면 다 레벨이 있어요. 교양이 있으시고. 못난 사람 있어요. 남자분들 다 잘생기고 잘났잖아. 그리고 그것만 하세요. 아내가 화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어디 성당을 가든지 결혼식장을 가든지 화장을 하면 얼마나 오래 합니까? 우리 남자들이 생각하면 그 대충 하고 나오면 되는데 한 50분씩 앉아갖고 공사를 해. 아주 기초공사부터 튼튼히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 있잖아요. 집에 있는 화장대는 등받이가 없어요. 또 등받이도 없는 데서 앉아갖고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만족해 했을 때 마지막이 뭔 줄 알아요? 이거 하고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때 하셔야 돼. 근데 어떻게 하느냐? 절대 사모님 얼굴을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면 더 성질 날 때가 많아요. 어쨌든 잘 모르겠어. 누군지를. 그러더라도 얼굴을 보지 말고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감동해서 자빠져 봅니다. 사모님 이렇게 나올 거야. 진짜로? 진심이 끓어오르더라도 절대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말해본 양반들이 많아 또. 야,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봤냐? 대충 오고 살아. 안 할 때가 더 낫구만. 이렇게 말하다가 또 하이힐에 찍혀가지고 그런 양반들은 또 예식장 못 가고 병원 가요. 이렇게. 아이고. 여성들이요, 나이 먹을수록 힘이 세져요. 그거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상을 딱 들으면 다 도망갔어요. 나이 들어갖고 상 딱 들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갖다 치워. 이러잖아요. 알았네. 아니, 안 그래도 치려고. 지금은 하지 말하기도 다 나이 먹으면요, 싱크대 위에서 그릇 닦고 있어요. 일찍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5시 전에 또 고등어 사갖고 또 들어옵니다. 젊어서는 그렇게 일찍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대한민국 남자는 두 가지가 없으면 집에 빨리 들어옵니다. 돈 없을 때, 힘 빠질 때. 두 가지가 있으면 절대 집에 안 들어와요. 죽기 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다 죽겠다. 죽기 전에 들어와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똑같아요. 감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요, 절대 인간이 못 돼요. 성경책에 나와 있다니까. 근데 평생을 살면서 이 인간을 만들어 본다고. 평생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노무지가 있잖아, 이제. 고치지 마세요. 내비두면 다 스스로 고쳐요. 나이 60 먹으면 들어오지 말하기도 들어오고, 닦지 말하기도 그렇게 잘 닦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상대를 인정해줘라. 예. 그래서 감탄해줘라 이 말이에요. 상대를 즐겁게 해줘라 이 말이에요. 예? 자, 우리 여성분들도 같아요. 제 양손 이렇게 하고. 여성분들은 사운드가 바뀝니다. 이렇게 하세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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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십니다. 자, 한번 해보면 시작.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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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남자는 나이가 먹으면 근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근력이 세진단 말이에요. 호르몬이 바뀌니까. 그러더라도 서방님이 계실 때는 절대 소파를 들지 마세요. 소파가 들리더라도 얼른 내려놔야 돼. 아야야야야야야야. 나는 힘이 없어서 못 들겠다고. 그래 줘야 남자가 나와봐 하고 탁 들 때 무엇이라도 들어주면 오늘 배운 걸 하란 말이야. 따라가면서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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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래줘야 돼. 그럼 우리 남자들은 단순해. 죽을 때까지 힘써버려. 근데 거기다 대놓고 솔직히 말해버리면 안 돼요. 응? 그것도 힘이라고 쓰냐고. 절대 우리가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요, 내가 먼저 즐거운 척을 잘해야 돼. 자, 따라서 해보세요. 기분 좋은 척, 행복한 척, 즐거운 척.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강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물컵을 들고 있을 때는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교양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인문학 특강을 왔으면 강사님이 물컵을 들고 10초 이상을 기다리고 있으면 쳐다보지 말고 박수를 쳐줘야. 자, 여러분 혈압약, 당뇨약 많이 드시지만 웃음 알약도 한번은
챙겨서 항상 미소 짓고 또 식사하는 그 식탁에서 상대를 한번 칭찬해 주시고, 또 오늘은 벨라 맛있는 것 같네. 예.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를 살려준단 말이에요. 예. 젓가락을 들 때는 반드시 깊이 생각을 하세요. 어디부터 찌를 것이냐. 새로 나온 반찬이 뭐냐 해서 그것부터 찔러주세요. 그리고 감탄을 해줘야 돼. 와, 진짜 맛있네. 그리고 집에서 절대 밥을 3끼 이상 먹지 마세요. 제 이름이 영식입니다. 얼마나 우리 각시가 좋아하겠어요. 난 집에서 밥을 안 먹어. 밥을 해줘. 예. 1식이, 2식이, 3식이 새끼 영식님. 예.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는 삶이 또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위주의 생각보다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려고 보니까 진정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더라. 지금까지 60년, 70년, 50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루라도 대단한 날이 아닌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암 환자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바라보는 저 태양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내일의 태양이었다. 오늘 내가 목숨이 다하는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한 번만 더 보게 해주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전혀 그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살아왔고 기가 막히게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사 자식을 잘 키워놓고 국가 자격증 운전면허증도 따가지고 이렇게 했고 학교도 잘 나왔고 잘 살아온 나에게 왜 칭찬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아온 나에게 왜 칭찬하지 않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남과 비교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자,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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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미소 짓고 웃어주는 거예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가끔은 그럴 때 있어요. 웃고 있어도 웃는 것이 아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좋은 저는 열쇠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는 감사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말기암 환자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렸어요. 저도 남은 인생 정말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루에 1000번씩이라도 당신이 숨 쉬는 시간만이라도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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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미소 지어줘라. 영국의 한 시인이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그 태양에게 감사하고 미소 지어줘라. 그러면 하루는 반드시 나에게 감사와 미소를 선물할 것이다.
8, 90%의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찡그립니다. 아이들은 또 하루가 시작됐다고 짜증을 냅니다. 해가 또 떠버렸네. 네. 그 귀한 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하루를 맞이하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부정적인 일이 생기더라. 여러분 묘한 그런 경험들도 하시잖아요. 아침에 괜히 한마디 잘못 던져갖고 둘이 기분 나쁘게 아침에 언쟁을 좀 하고 나오면 아침 출근하려고 내려왔어요. 언쟁하다 보니까 자동차 키를 놔두고 온 거야. 그 1층부터 20층까지 또 올라갔어요. 그럼 또 그 얼굴 또 봐야 돼요. 그리고 내려와서 시동을 딱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배터리가 방전된 거야.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내 아내가 나에게 잔소리하면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소리 안 내고 웃어. 왜? 진짜 감사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라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내 하루가 기분 나쁘니까요.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정말 감사할 일만 자주 생깁니다. 자,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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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도도 그렇지만 간절해야 됩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살면서 웃고 싶은데 딱 웃으려고 하니까 그 인간이 딱 떠오를 때 목이 자물쇠처럼 잠기더라.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이런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용서는 가장 이기적인 자기사랑법이다. 네. 용서는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는요, 내가 자기를 정말 어떤 방식으로 미워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아픈지 전혀 모른다. 근데 나만 아프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곱씹는다. 계속해서 생각한다. 그리고 혼자 죽는다. 그러면서 자기 가슴만 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 가장 이기적인 자기사랑법이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따라서 하십시오. 웃어. 버려라. 웃어서 버리라는 이야기요. 옛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자네가 웃어버려.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웃어서 버리면 되지. 자, 오늘 3명만 용서합시다. 자, 1번 꺼내. 1번 꺼내서 이제 버려. 자, 따라서 하세요. 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 이렇게 2번, 3번 동시에 시작. 하! 하하! 예, 웃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되돌아보면 사실 어제 봤던 그 하늘보다 오늘 보는 그 하루가, 그 하늘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인생 속에서 3가지의 마음 웃기의 키워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자, 같이 해보실까요? 칭찬하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네, 이 3가지 오늘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다 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좋겠다. 그러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힘이 들어야 힘이 세지지. 애를 써야 애가 나오지.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 듣기 좋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웃음을 주제로 명강의를 해주신 김영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해드린 특강은요, 내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방송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중계의 송승용, 김승환, 제작 양복순, 저는 김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두에 말씀 못 드렸지만 오늘 이제 이게 방송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가 진짜 좀 재밌는 이야기는 좀 빼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함께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